요새 식음료주가 계속 연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데 오늘은 뭐 참치의 날인가? 뭐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수산주 아주 급등이 나왔죠?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한 테마가 거의 뭐 클라이막스에 들어왔을 때는 시장이 저 많이 올라가 있는 주도주를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주변 주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 현상이 오늘 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밥이 워낙에 많은 이제 어떤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양 같은 종목이 상한가 이후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라면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이고 빙그레 그리고 롯데 웰푸드 같은 종목들도 상당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사조 대림도 이제 미국의 냉동 김밥을 수출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찾아냈고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이전 같았으면은 사조 대림이 냉동김밥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를 체크를 하고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통과 의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핫하다 보니까 일단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소위 말해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야, 이러다가 뭐 단무지 만드는 회사까지도 이제 시장에 차는 건 아니냐. 아니면은 김밥을 만드는 로봇을 만드는 어떤 그런 회사, 선수 로봇 만드는 회사까지도 이제는 뭐 시장에서 로봇주도 이제는 K푸드에 관련주로 엮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나 궁금해서 이 닭고기랑 이 돼지고기 관련주도 한번 흐름을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팜스코라는 종목인데 오늘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식음료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한 바퀴 싹 돌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과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과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 정도야 이제 데이터가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좀 뒤늦게 쫓아가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좀 검토를 해보시고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식품주 쪽에서의 어떤 순환매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버블의 끝에 일어나는 신호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직 버블의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 버블 뭐 지나봐야지만 우리가 버블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번에 음식료주에 환호를 했었던 이유는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가 10일치를 끊어서 수출 데이터를 체크를 하는데요. 10일치 수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데이터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목표가 83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롯데, 빙그레 같은 경우도 이제 메로나랑 이 우유를 합산한 수출 데이터가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을 굳이 끊어내야 될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도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FOMC 점도표 변화 이후에 약간 좀 컬러가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믿을 거는 실적이구나 하면서 좀 이제 최근에 화장품과 음식료 어떻게 보면 실적에 있어서는 거의 뭐 확신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료에 대해서는 거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약간은 종목별로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체 섹터가 다 거품이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뭔가 급등장 혹은 강세장의 마지막 그 끝은 화학주, 철강주가 마무리를 했다. 폭죽을 터뜨리면서 끝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철강주, 화학주 움직이려면 뭔가 아니야?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섹터가 그게 될지 참 지나봐야 알겠죠, 역시. 요새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끝이다. 라는 얘기를 아니, 오르게 뭐 있다고. 근데 아직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는 신고가, 마이크론도 신고가, 엔비디아 신고가, 모든 이제 관련된 AI 빅테크들이 신고가인데 삼성전자만 지금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신고가를 찍으면 그때가 거의 끝 아니냐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식품주 물론 이렇게 오르긴 합니다만 그냥 다른 게 오르니까 하나 오른다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좀 뭔가 그 펀더멘털이 기초가 되지 않은 그 어떤
그 상승 네.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른 모멘텀이 없죠.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삼양식품이나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10일치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응이 가능한데 하다못해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도 인도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체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약간 좀 깜깜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조대림이 냉동이밥 수출을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일단은 이건 내러티브의 상승이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들어간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물론 사조대림이 싼 것은 맞아요. 대부분의 음식료 종목들이 싸기 때문에 어떤 좀 밸류에이션에서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다시 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하다가 그냥 무조건 이제 무지성 매수가 이제 들어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주말 사이에 냉정하게 좀 시장이 평가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참치,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CJ 시푸드는 이제 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소위 저 음식료 관련 주다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뜬금없이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들오른 식품주 네. 가운데서 미리 선취매를 해놓고 기다려보자. 네. 근데 역시 이게 이어지려면 다음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있을까요? 현재 나와 있는 게? 글쎄요. 결국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주도주인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라면은 다음 주에도 삼양식품이 한 번 더 진짜 목표가 82만 원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2등주, 3등주는요 주도주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살아서 올라가면은 주도주 믿고서 그냥 그걸 믿고서 2등, 3등주가 시세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죽지 않는다라면은 그런 어떤 시세의 연속성은 종목별로 수다면은 뭐 여기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돌아가면서 있을 거는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삼양식품이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면은 제일 먼저 3등주, 2등주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무슨 섹터를 들어가려면은 대장주를 맞습니다. 들어가자. 맞습니다. 어차피 그게 부러지면 나머지 맞습니다. 역시 네. 다 부러지니까. 화장품에서는 실리콘트로 봐야겠죠. 오늘도 실리콘트. 실리콘트 보시면은 장중에 흔들렸어요. 마이너스 3%인가요? 내렸다가 야 이제 화장품도 다 왔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들어서 다시금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플러스로 마감을 좀 하는 걸로 제가 마지막 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실리콘트가 꺾이면 저는 화장품이 꺾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은 실리콘트, 음식료는 삼양식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급락 나온 종목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급락 나온 종목이 하나 있죠. 에코프로 머티. 네. 오늘 장중에 16%, 장 마감이죠. 마감까지 네. 한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대주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 투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엑시트 할 거고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양심은 있다. 그래도 조금 좀 높은 가격에서 엑시트하지 않고 좀 이제 낮은 가격에서 엑시트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난 지금 시세 차익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쌉니다. 시가총액 7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분기 매출이 700억인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0억이 나왔어요. 돈을 좀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7조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러티브를 2년치, 3년치를 땡겨 온다고 하더라도 전구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식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좀 크레이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좀 너무 좀 과한 비중을 좀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비싼 멀티플이 정동화되려면은 결국은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삼양식품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지금 뭐 몇 배인데 그래서 제가 글쎄 한 30배 이상 줘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음식료를 30배를 준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음식료는 전통적인 내수지였기 때문에 이게 수출주로 변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못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게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전체 시장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높은 멀티플을 주만한 여유가 없고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도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반등의 강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FOMC를 통해서 반등의 강도가 살짝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점도표가 나왔죠. 점도표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면서 바로 그때 나왔던 현상이 뭐냐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CPI가 그날 전날 9시 반에 나왔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바로 신재생과 바이오 섹터 같이 소위 돈을 못 버는 섹터들이 확 올라갔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점도표 공개가 되자마자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짝 좀 두 번에 한 번 꺾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못 버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 형성이 된 거죠. 결국 이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중에서 제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오늘 시장 보시면서 코스닥 왜 밀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영업이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 1분기가 두 자릿수 나왔습니다. 30몇 억인가 나왔고요. 에코프로 BM이 30몇 억,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한 300억 될 거예요. HLB가 마이너스 300억, 그리고 또 뭐 저게 제대로 돈을 버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랑 HPSP, 클래시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엄청 커져 있는데 막상 돈을 버는 기업은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런 뭐 FOMC 이후에 점도표가 하향된 상황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섹터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 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약한 상황에서 뭐 우는 아이 뺨 때린다고 에코프로 V 블록딜로 인해서 이거는 더 급락이 나온 걸로.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오늘 나온 매도 그 물량을 보니까 그 외국인 그게 이제 그 기관 이번에 블록딜 한 곳일 건데 74만 7천 주 매도. 근데 기관이 의외로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왔는데 한 15,900주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관은 안 판다라는 느낌인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BM을 따라가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좀 채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BM을 따라가는 어떤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섹터들의 어떤 기관들의 매수는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야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기관의 일반적인 그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행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바닥에 대한 컨센은 형성이 된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좀 모아가는 좀 뭐 기관마다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모아가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 경우는 바닥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모아가는 어떤 그런 수급도 잡히고 있고 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BM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높았을 때는 못 샀는데 지금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때 좀 사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이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라고 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대로라면 실적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됐는데라는 이 기대감. 이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는 게 결국은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죠. 오늘 여러분들 보셨을 때 오늘 조선주가 올랐어요. 조선주가 빵 튀고 올랐거든요. 왜냐? 조선주가 2분기에서 3분기가 실적이 돌아서는 걸로 현재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올랐던 게 뭐냐면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기도 그렇고 또 하나 장 후반 들어서는
방산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음식료, 화장품도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조선하고 방산도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을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선에 비해서 먼저 트리거가 나왔고 그리고 전력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은 일단은 덜어내고 오늘 보시면은 바이오도 많이 까졌어요. 바이오도 덜어내고 2차전지 덜어내고 실적 안 나온 애들 일단 덜어내고 하다못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 애들은 덜어냈거든요. 네. 덜어내고 실적 잘 나오는 섹터 종목도 다시 채우는 그런 모습이 어제 오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기차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트럼프는 이 전기차 네. 전환 이거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네. 얘기 이런 것이 근데 원래 우리 오래전서부터 들어왔던 네. 거라 이게 과연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칠까 싶기도 하긴 해요. 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죠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 당선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을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근데 다만 하반기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요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전기차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이유는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던 건데,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YD가 지금 이제 전기차 인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BYD가 2개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제일 싼 모델이 물론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 현재 1,9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아 EV3도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고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 없이도 만약에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결국 보조금 안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잘 팔고 있는 전기차를 전기차 못 팔게 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하반기부터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으름장은 그렇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기차 하여튼 이 2차 전지주 상당히 고점에 물리신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네. 많을 텐데 근데 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독 뉴스로 좀 나온 거를 보니까 국내 한 리튬 제조업체가 조달청 상대로 계약 사기를 했다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을 빌려 부산 조달청으로부터 뭐 블라블라 하여튼 뉴시스에서 나온 단독 기사이긴 합니다. 5시 18분에 나왔네요. 지금 막 나온 건데 이것이 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또 관련된 리튬주들 네,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 리튬 회사들 중에서 우리 무늬만 리튬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갑자기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리튬 회사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1년 만에 10배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아마 그런 회사들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정도는 있지 않겠냐가 네.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성장주들이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냐. 네. 그럼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 전지도 그때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이러한 기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역시나 저는 이제 이번 FOMC 전까지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7월 인하를 좀 주장을 했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이오를 포함한 2차 전지 성장주들은 언제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7월 중순 같습니다. 왜냐면 7월 중순에 CPI가 나오거든요. 7월 중순에 CPI가 조금 더 낮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바로 8월 1일에 있을 FOMC 기대감을 바로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중순까지는 오늘처럼 7월 중순까지는 한 대충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네. 동안은 실적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7월 중순에 CPI가 발표된 전후로에서는 그때부터는 8월 초에 있을 FOMC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성장주들이 바닥에서 다시금 또 조금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나리오 좀 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일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힘에 맡긴다면 네네. 예, 물리신 분들이 됐든 아니면 뭐 선침해 하시는 분들이 됐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네. 모멘텀은 살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그 테슬라, GM, 포드, LG 엔소, 삼성, SDI 등등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셀 메이커들의 컨코를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업황 바닥을 다 2분기에 3분기로 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환경에 좀 어느 정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이게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이왕 참으신 거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